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당연히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더블링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일본 역시도 일일 확진자 수가 재차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태고, 미국 그리고 유럽 역시도 역대급 확진자 수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언택트 시대가 다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죠. 한국이라든지 서유럽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절적으로도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이 확진자 수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는 사실상 환절기가 오고 또 겨울이 오는 하반기, 하반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국내 역시도 확진자 수가 과거 60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 역시도 105세쯤, 그러니까 지금부터 코로나는 최소 변이를 거쳐서 최소 20년은 더 갈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 종식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게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사실상 코로나가 완벽하게 종식이 된다. 과거 스페인 독감처럼 종식이 된다.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때 독감과 지금 RNA 기반의 이 바이러스의 형태 자체가 다른 형태다 보니까 사실상 종식은 쉽지 않다.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면서 그 변이가 잠시 잠복기가 있을 거고 또 그 잠복기에서 해제가 되면서 다시 확산기가 있을 거고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종식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팽배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관련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여러 반도체 기업들도 시세가 괜찮긴 했지만 특징적인 시세를 보여준 업종들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언택트 관련 기업들이었습니다. 구글 알파벳,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넷플릭스 역시도 마찬가지고 메타 플랫폼, 구 페이스북 역시도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코로나가 올 하반기에 또 재확산이 되면서 언택트 시대가 또 돌입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됐고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실제로 그동안 낙폭이 많이 상당 부분 진행됐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완벽하게 분위기를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국내 증시까지도 이러한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컨텐츠 관련 기업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네이버도 오늘 인터넷 기업들도 장 초반에 나쁘지 않았죠. 물론 지수가 좀 빠지면서 음봉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장 초반에는 흐름들이 괜찮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등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컨텐츠 쪽, 그리고 언택트의 강자였던 게임주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맥스 같은 종목군들, 약간 테마 성격이 짙은 종목들의 흐름도가 다 그 어떠한 다른 날보다도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이렇게 언택트 관련주들이 서서히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유럽 모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방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은 아직까지는 포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한 중증률을 조금은 더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방역을 추가적인 강화를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결국에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긴 하지만 이 확산이 전염력 자체가 과거 오미크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하늘길이 또 닫힐 가능성이 또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인 국가 내부적으로도 겨울철이 되면 당연히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언택트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관련 기업들의 기술적인 흐름도가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대표적인 종목들,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고 방금 보여드렸던 인터넷 기업들,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 기업들, 카카오나 네이버 또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뭐 미디어 컨텐츠 아까 보여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오늘 많이 올랐던 뭐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또 관련 종목들 내에서 관련 종목군들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추세를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기는 쉽지는 않죠. 위메이드 맥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완벽한 추세를 형성하기는 분명히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수급 요건에 의해서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기술적인 영역에 대한 반등 정도는 충분히 열려 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다시 한번 언택트 열풍이 분다면 관련한 테마 종목군들의 흐름도는 생각보다 상방이 좀 많이 열려 있을 수는 있어요. 이번 올해 5월부터 관련 종목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위메이드 맥스 같은 종목의 거래량만 놓고 보더라도 재료가 한번 붙게 되면 또는 산업에서 특징적인 흐름도가 한번 나타나게 되면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게 됩니다. 과거 이때 몰렸었던 거래량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거래량들이 실리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대기 매수세는 지금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 또 그리고 기관 투자 역시도 부티크라든지 여러 이 수급 주체들이 분명히 노리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좀 코로나가 확산에 대한 여부를 조금 더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뿐이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전 세계 봉쇄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관련주들은 이때만큼 대시세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큰 파동이 한 차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좀 선취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이 있겠냐 살펴보면 저는 그래서 오늘 5% 공략주는 관련주로 또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CJ ENM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종목이시죠? 대표적인 엔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많이 소외가 됐죠. SM이라든지 JYP 엔터라든지 YG 엔터라든지 대표적인 엔터사들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CJ ENM 같은 경우는 물론 그쪽 엔터 영역과는 조금 다소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기업들과 시세를 비교해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번 하락 파동에서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CJ ENM이 많이 빠졌는지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때 하락이 가장 크게 나왔었던 이유는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죠. 그 물적 분할을 이번에 철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물적 분할을 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시세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들. 결국은 신설법인으로 결론이 났고요. 신설법인을 내고 나서 물적 분할은 완전히 철회를 했고 그 외에도 그러니까 물적 분할 외에도 주가를 좀 억누르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또 티빙 투자했다. 그러니까
OTT 영역인 티빙의 투자 지분에 따른 가이던스 그 자체가 확실히 부담 영역으로 좀 존재를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역시도 이번에 KT의 OTT 대표적인 시즌이랑 합병을 발표를 하면서 이에 대한 리스크도 이번에 많이 감소를 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CJENM의 주가를 오랜 기간 억누르고 있었던 두 가지 요인.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물적 분할, 그리고 두 번째가 티빙에 대한 투자 관련한 부분들. 이 두 가지가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영역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CJENM의 언택트 대표적인 사업, 미디어랑 이커머스 디지털 매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서서히 지금 부여되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또 언택트 효과라는 거죠. 이번에 하반기에 실제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된다면 CJENM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부분, 이쪽은 정말 시장에서 상당 부분 프리미엄이 또 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매출 추정치 역시도 하반기는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되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언택트 시대로 진입이 된다면 집콕 문화가 당연히 확산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로 인해서 CJENM이 보유하고 있는 전방 사업 중에 하나인 이커머스 업계 전반으로 다시 한번 시장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홈쇼핑도 마찬가지고요. CJENM은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양쪽 모두 방어가 되는 포지션이 구축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군들은 항상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돼서 언택트 시대가 되건, 또는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 컨택트 시대가 되건, 어떠한 국면에 진입을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또는 투자 심리에 있어서 크게 훼손이 없을 만한 기업들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장이 반등할 때 상당 부분 소외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시점 다소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만한 종목군이 바로 전 CJENM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5% 공략주는 다소 좀 무겁지만 CJENM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종목으로 한 종목 더 들고 왔는데 바로 선익 시스템입니다. 시가총액이 좀 낮죠? 좀 가벼운, 약간 단기 트레이딩 성격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죠. 과거 메타버스 테마가 형성이 될 때 대시세를 분출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아주 양호하게 다른 종목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양호하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메타버스 쪽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 딱 저는 두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한 종목은 지금 계속 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유료 포트폴리오 리딩에서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쪽은 좀 언급드리기는 그렇고, 그 외에 한 종목이 지금 선익 시스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표적으로 U자형 파동을 그리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보면, 오늘 시세가 크게 나왔던 키다리 스튜디오 역시도 비슷한 패턴이죠. U자형 파동, 그리고 신저점을 이탈한 52주 신저가를 완벽하게 이탈하고 기술적으로 흐름도가 완성되고 있는 종목군들.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주요 저점을 완전히 이탈시키고 나서 서서히 U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흐름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 평균 거래대금 역시도 부합하고요. 요즘은 테마에 속한다 하더라도 평균 거래대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종목은 수급들이 유입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과거 3월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평균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다시 한번 언택트 시대가 거의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선익 시스템이 가장 또 선발주격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도 그렇고 평균 거래대금도 그렇고 신용 비율이라든지 여러 테마로 형성될 요인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메타버스 쪽, 특히 5% 공략주로는 선익 시스템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CJ ENM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선익 시스템이란 점 오늘 잘 기억해 주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